이론은 제가 분명히 이해했어요. 근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가 안 풀려. 이런 질문들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핵심 포인트가 뭔가 2% 부족해서 그렇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이겨요. 근데 그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보다 이겨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박살내는 공박사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모인 이유가 있죠. 5월 달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5월 달에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론 강의가 끝나고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5월 달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기업에서 모였습니다. 양미 교수님께서 그러면 5월 달 민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되면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이 차가지고 중심부를 향해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중심부를 내 걸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중간 과정입니다. 주의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너무 많이 확대하는 거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이드 쪽에 이렇게 치우치시면 양만 확대를 할 뿐 핵심부를 벗어나거든요. 두 번째는 기출문제하고 연계된 학습에서 그 중심부를 공략하시는 게 중요한 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차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목인데 중개사법 한민희 교수님 어떻게 공부할까요, 우리? 2차를 이제 5월 달부터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공법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사실 뭐 2차 과목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그동안 이제 들어왔던 내용들을 1차 과목과 비중을 같이 맞춰서 이제 천천히 2차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공법부터 시작하시고 공시법, 중개법, 마지막에 세법이라든가 같이 이제 나가시면 세품 매니저. 처음 하신 분들은 공법이 2차 과목 난코 쓰거든요. 어렵고 분량도 많고 딱딱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법부터 먼저 이제 공략하라고 저는 추천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재밌게요. 중개사법에 한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요. 이제 암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중개사법은 제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 1년짜리 징역 사유, 자격 취소 사유, 자격 정지 사유. 이것부터 암기하셔야 돼요. 일단 이해가 돼야지 암기가 되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천천히 내가 암기를 하고 숫자도 익숙해지시고 내가 암기할 건 암기한다. 그런 식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할 때 한손 노트 뭐 이런 거 활용은 어떨까요? 이제 우리 해커스가 자랑하는 이제 한손 노트인데 이 한손 노트가 워낙 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동이 잦으신 분들, 내가 정리를 단시간에 좀 필요하신 분들은 한손 노트로 활용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잘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지하철 같은데 이런 때 이렇게 보면은 보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활용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할 때 네.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것도 있고 네. 암기 코드 따놓고 그거에 맞춰갖고 문제 풀면 네, 가끔 그렇죠, 장점이 이해가 있어요.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암기가 병행이 돼야 돼요. 근데 1차는 이해하고 그걸 응용하는 쪽으로 실제 추세가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근데 이론을 그냥 계속 보시는 것보다 문제를 통해서 연결고리를 찾는 훈련이 꼭 필요할 때가 5월입니다. 기출문제를 훈련을 하실 때죠. 내가 습득했던 이론을 접목하는 거죠.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가 1차 과목은 명료해요. 그 부분에 대한 학습 효율성하고 집중을 5월 달에 해내는 거죠. 저는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5월 달에 정규 수업은 단원별 기출문제집 강의를 따라오면서 그 빈출지문 특강 같은 것들이 저희들이 또 했잖아요. 이론은 제가 분명히 이해했어요. 근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가 안 풀려. 이런 질문들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핵심 포인트가 뭔가 2% 부족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네. 하면은 네. 사상 누각이죠. 그걸 문제에 그렇죠. 접목해서 그렇죠. 풀어갖고 맞춰야 그게 그렇죠. 자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빈출문제집 연습하는 특강도 여러분들 꼭 잘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이론을 그동안 계속 해오셨잖아요. 그것만으로 이렇게 내버려두면 한두 달 뒤에 휘발성이 세서 없어지거든요. 그게 사라지기 전에 문제하고 접목을 하는 연계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될 때가 5월 달이라는 거죠. 우리 머리 좋다고 학교 가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이겨요. 근데 그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보다 방금 본 사람이 이겨요. 그 말은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저희 공법 같은 경우에는 3, 4월까지 한 20년간 기출 문제들 위주로 해서 이론을 싹 이만큼 벌려갖고 정리를 했어요. 그거를 5, 6월 달에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최신 7개년인데 우리 공법은 조금 욕심부려갖고 10개년까지 중요한 문제들 넣어놨어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버릴 거는 버리고 확실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식으로 취사 선택하는 게 기출 문제집이에요. 기출 문제가 문제의 왕입니다. 기출 문제를 파악해야 출제 경향이라든지 어디서 나온다 비중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에 맞춰갖고 잘 따라오시면 합격하기 싫어도 합격해요. 무조건 합격하기 싫어도 합격하는 겁니까? 싫다고 해도 싫다는 사람이 없는데. 전 5월달에 기출문제 이제 우리 전 과정을 똑같이 진행을 할 거거든요. 문제만 풀게 되면 이론을 또 놓을 수가 있으시더라고요. 수험생들은 기출문제 풀을 때 그날 한손 노트를 정리를 그날 같이 할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으시고 같은 주제를 한손 노트로 녹여버릴 겁니다.
지금 5월 달에 만약에 처음 시작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겠는데 처음 공부하는 분이다.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기본 베이스 엄상에서 문제를 풀기 힘들 수도 있고 1차에서 민법이나 결혼 파트는 기본 앞까지 들으셔야 되겠죠. 공시법은 저는 주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3월, 4월 달 강의 들으시라고. 2차 과목은 그냥 3, 4월 달 강의 맞아요. 들으면 1차는 조금 많이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2차는 3, 4월 달 강의부터 차근차근 듣는 게 좀 시간을 절약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을 두 개로 나눠갖고요. 작년에 한번 해봤다. 바로 3, 4월 강의 빨리 듣고 그 기출문제 강의 따라오시면 되고 진짜 처음 하시는 분들은 1차는 기본 강의부터 기본 강의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필수.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1차부터 합격하는 게 우선이니까 1차 기본 강의 확실하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2차는 요약 강의부터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2차에서는 공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중개사법. 중개사법 80 맞으면 되잖아요. 중개사법 80 맞으면 공법이나 공시세법은 50초만 맞으면 돼요. 세법 같으면은 작년에 공부했던 분인데 지금 올해 5월달에 시작하는 분이면 바로 기저귀 필기노트로 훑어주기 때문에 반원별 기출문제 바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다 이런 분들이면 바로 요약집을 들으면 용어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저는 따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 달에 기본 이론 강의에 조세 총론과 취득세 부분만 듣고 요약집 과정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추가를 네. 해드리면 네. 이제 민법을 4월 달에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네. 전체를 다 보시려면 네. 분량이 좀 많으세요. 네. 분절하시면 돼요. 민총, 물권, 계약, 특법 이렇게 4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2파트 정도만 잘라가지고 하면 열흘 정도면 한 바퀴 돌리실 수 있거든요. 2바퀴 정도로. 그러면 자신감이 쑥 올라오세요. 방법이 두 가지죠. 기출문제 풀이나 아니면 핵심 요약을 나간다 그러면 진도표를 보시고 기본 이론 때 거를 미리 보시고 오시면 지금 핵심 요약을 접목을 해내실 수 있으시거든요. 지금 시점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오늘 1차만 하고 2차는 내년에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미룰 수가 있는데 공법은 6개 법인데요. 그 중에서 3개 법률 싸움이에요. 국토법, 건축법, 주택법 이게 3개 법률 잡으면 그냥 50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너무 부담 갖고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공부하시면서 시간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직장 다니시면서 또 창업하시면서 1차만 해야 될지 아니면 1, 2차까지 다 해야 될지 교수님들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하셔야 돼요. 과목이 민법이 따로 있고 중개법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있지 않거든요. 엮여 있어요, 지금 법 자체가. 초반에는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7, 8월 달 이후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그때 이제 1차만 하고 2차 접더라도 지금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시법 특징이 하나 있어요. 24문제가 나오면 적어도 22개는 기출문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는 아니죠. 근데 대신에 이제 작년에 나온 지문이 올해 또 나와요. 그럼 그 끝에를 있다가 아니고 없다로 바꿔치기예요. 그러니까 공시법 자체가 좀 나오는 틀이 좀 한정돼 있어요. 법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반복되는 거 자꾸 보시다 보면 답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공인중개사 시험의 특징이 또 트렌드가 또 융합형으로 또 출제돼서 그렇죠. 또 그 과목에서 뭐 민법에서 중개사법 문제가 나온다거나 중개사법 문제에서 민법 문제가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융합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1, 2차 처음에 공부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정시간이 없으면 올해 1차만 일단 준비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죠. 괜찮죠. 4, 5, 6 생각하시면 돼요. 4, 5, 6 하루에 4시간, 하루에 4시간, 일주일에 5일, 일주일에 5일, 그리고 6달 6달.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네. 동차하시고 네. 안 되면 1차 하고 내년도에 2차 하고 어우, 4, 5, 6. 어우, 제가 만든 법칙. 어우, 한종민 법칙.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모의고사 있잖아요, 교수님들. 모의고사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모의고사. 일단 모의고사를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는 연연하지 마시고 그 시간 내에 내가 문제를 읽을 수 있냐 없냐 확인하셔야 되고 문제 풀고 나서 복습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의뢰를 받으면 중요한 부분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면서 이 과목은 여기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포인트를 알아놔야죠. 점수는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복습을 좀 더 이제 취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시험이라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한 과목당 50분. 이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정답을 찾는 거니까 이게 연습이 안 되면 50분 동안 문제 20개 읽고 끝나요. 그래서 본 시험에서 낭패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 관리가 합격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현장에 나와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또.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볼펜 똑딱거리고 하여튼 그 거슬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 시험 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인간상생물 중에 굉장히 시험 보는데 가슴이 막 떨리고 이런 분들은 꼭 현장에 오셔가지고 시험을 보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뭐 다리 떠는 사람들, 뭐 똑딱거리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별 낯선 사람들이 다 있어요, 네. 진짜. 그리고 낯선 문제 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간 관리, 멘탈 싸움 이거 연습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중요한 게 시간 안배라는 게 단순히 시간을 보면서 문제 빨리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답이라고 벌떡 일어설 만한 문제들부터 손잡아주고 손 들고 있는 거? 그렇지. 손 들고 있는 애들부터 빨리 손잡아주고 안 될 것 같은 것들 제꼈다가 나중에 시간을 보면서 이제 푸는 거 이런 것들이 시간 안배에 또 중요한 거 팁이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우리가 9번 하잖아요. 그 중에
5번은 반드시 네. 응시하셔갖고 연습 꼭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왜냐면 한두 번 보신 거하고 5번 이상 보신 거하고 실제 시험장에서 체감하는 그 긴장도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실전은 모의고사처럼. 예, 맞습니다. 네. 그거 옛날만 듣던 말인데. 시험장에서 막 떨린다는 거는 네. 그만큼 연습이나 훈련이 덜 된 거거든요. 맞아. 해주셔야 돼요. 1차 과목은요, 특히 당일 컨디션이 10문제를 오르락내리락 해요. 두 번째 시간 관리도. 1차는 무조건 시간이 모자라요. 요즘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트레이닝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5, 6월 공부법에 대해서 좀 더 교수님 뭐 추가해서 나는 이 말은 꼭 해야 되는데 깜빡했다 이런 게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시죠.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 지나시면 이게 초반전, 3, 4, 5가 이제 중반전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이 마무리인데 중반전 때 이제 소강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중심 축에서 계속 공부를 하시라는 것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이렇게 흔들릴 때 모의고사 보는 것도 많은 자극을 주시니까 도움이 되시고 또 하나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운동을 하면서 이 전두엽에 자극이 되면서 집중력이 엄청 좋아진다고 그러거든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러면 책도 더 잘 보아지거든요. 체력 관리를 위해서라도 네, 운동을 운동 해야 꼭 돼요. 해주시는 걸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정말 교수님께서 중요한 공부법 팁들을 자 여러분께 대방출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었다가 여러분들 잘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D-100일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당락이 올 가을에 좀 합격의 영광 누릴 것인지 아니면 결판이 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교수님께서 좋은 팁들을 대방출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자,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사 시험을 박살내는 공박사들! 다음에 봐요.